자, 16강 학습 목표는 뭐냐? 일단 뭡니까? 여기 칠판을 보면 점유의 취득과 상실, 점유의 취득과 상실과 점유권의 효력, 요 테마입니다. 우리가 기본서 페이지에 보면 뭡니까? 자, 이 해가지고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에서 점유권의 효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 둘 게 하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 점유권입니다. 이 점유권, 이 점유의 취득과 상실에 대해서 이 점유권은 뭡니까? 우리 판례와 관련돼서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러면 공부하실 때 이 조문에 익숙해져야 돼요. 조문. 판례와 조문을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면 점유의 취득과 상실에서는 대표적으로 점유권에서 점유의 취득과 상실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조문만 잘 기억해 주신다면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 페이지에 일단 조문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1번에 점유권의 취득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192조죠.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이랑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지배 플러스 점유 설정 의사가 있다. 점유가 성립하죠. 그러면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랑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할 때 점유권이 소멸하며 그러나 204조의 규정에서 점유를 해소할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여기 점유보호 청구권에 대한 조문이 되겠고요. 자, 193조 상속인은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점유의 관념하에서 아버지가 도전하셨지만 당연히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필요하다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3조에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 점유권 승계 효과는 199조입니다. 점유의 승계와 주장의 그 효과는 이랑 점유자가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는 뭐까지? 하자까지 계상한다라는 거.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포인트로 잡아서 자, 점유의 취득과 점유 승계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자, 점유권의 상실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도 어떤 결론이 생기죠? 상실하게 되죠. 회복하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 게 되죠. 그러면 점유권은 혼동이라든지 소멸시효에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고요. 어디에서 살펴봤죠? 14강에서 물건의 소멸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점유권은 191조 3항에서 점유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은 소멸시효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두 개의 접의를 잡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점유권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점유의 취득과 상실은 조문, 판례를 우리가 정리해요. 특히 점유권은 조문만 잘 정리해놔도 점유권은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조문만 잘 정리해 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우리가 사례로 적용해 둘 거, 점유권의 효력과 관련돼서 점유자의 회복자의 한계를 사례와 조문으로 숙지해야 된다. 그래서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걸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유보호 청구권과 사례와 조문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점유권에서 만약에 사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 점유보호 청구권, 사례와 조문으로 요 12개를 사례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룰 거는 우리가 그러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사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두고 넘어갈 게 하나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자, 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관계를 우리가 따져놔야 돼.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각각 을의 관계에서 갑의 을이에요. 어느 날 개라는 게 있어요. 개라는 겁니다.
자, 갑이 개에 대해서 개 주인인데 개를 점유권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을이 우리가 점유하게 되죠. 을이 개를 점유하게 되죠. 개를 점유하게 되는 데 있어서 새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점유자가 되고 이 사람은 회복자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개와 새끼의 관계는 이거는 대표적으로 업물이 돼요. 업물이 되고 이게 가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합치면 안 돼요. 그냥 개와 새끼의 관계. 그래서 요 합치면 뭐 이상한 소리가 되니까 개하고 새끼의 관계가 바로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의 사례를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거는 첫 번째, 그러면 가실과 이 새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가실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법정 가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정 가실이 있고 또 무슨 가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천연 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가실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사용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용 이익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가실 수치권은 누가 갖느냐? 요거의 의미예요. 그래서 다 해올 필요 없이 가실 수치는 누가만 할 수 있느냐? 요거만 우리가 잘 잡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요 가실 수치권과 관련돼서 요 새끼는 누가 갖느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가실 수치권은 선의자만 취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의. 악인은 가실을 수치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선의 가실 수치권. 그러면 선의에 대해서 가실 수치권이 있다라는 것은 선의자에게 되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부당 이득 반환,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게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선의자에 대해서는 무슨 행위로는 물어볼 수 있다. 바로 불법 행위 책임으로는 물어볼 수 있다라는 이 관계를 형성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실수치권에 대해서 이 새끼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을이 선의라면 이 가실수치권에 대해서 누가 취득한다? 을이 수취하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실수치권. 여기 이제 첫 번째 논점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새끼에 대해서 그러면 멸선 훼손 책임은 누가 되느냐? 그래서 멸실 훼손 책임. 그래서 멸실 훼손 책임에 대해서는 누가 지느냐? 이거는 뭐다? 선의면서. 그래서 선의면서 자주 점유자예요. 그러면 선자 현존 이익이야. 그러면 선자 현존 이익에 대해서 그러면 선이면서 자주 점유는 현존 이익에 대해서 반환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 이익.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선이면서 자주. 그러면 선이면서 자주 점유는 전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실훼손 책임에 대해서 선자 현존 이렇게 기억해. 선자 현존. 선이면서 자주. 그래서 현존 이익. 이렇게 조문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러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어떻게 될 건가? 비용 상환 청구권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예요.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갑이 이제 개 주인인데 을이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개가 어느 날 너무 아파.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개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투입 비용은 누구한테 지불할 수 있는가? 그렇게 돼서 그러면 비용 상환 청구권은 대표적으로 이제 필요비라는 게 있고요. 이익비라는 게 있어. 이익비. 자, 그러면 필요비는 바로 요거는 보존 비용이 돼요. 보존 비용이 되고 이익비에 대해서는 바로 대표적인 계량 비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량 비용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필요비, 이익비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선이든 악이든 다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이든 악이든 다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선의자는 가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요 비용 상환 청구권은 청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 선의 가실 수취권과 이때 비용 상환권은 서로 상계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은 선이든 악이든 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탄생하고 그러면 개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갔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요 을은 뭐다? 내가 너를 비용을 줄 때까지 내가 주지 않겠다. 그러면 뭘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에 대해서 투입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가 비용을 주지 않는 이상 나는 개를 나한테 돌려줄 수 없다라는 요 관계.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가 다 논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음 사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죠.
갑소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의 점유자 을에 대한 갑은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였다. 소유권에 대해서 내 개니까 돌려달라.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은 뭐라고 항변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물에 대한 뭐예요? 가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투입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쪽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을이 악인 점유자인 경우, 을이 악의 점유자인 경우래. 그러면 을이 악의 점유자인 경우로 지체한 필요비 상환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선이든 악이든 뭐다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의자가 가실을 수취했다면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가실 수취권과 비용 상환권이 서로 상계함으로써 악의자는 상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논리가 하나, 지문이 하나 탄생하게 되죠. 그러면 비용 상환 청구권에서는 선의 악의 실익이 거진 발생하지 구별 실익이 없다라는 게 하나 발생됩니다. 자, 을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데 비용을 지출했대. 사용하는데 그러면 갑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무슨 비용입니까? 자, 을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데 비용을 지출했대.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러면 병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비용 상환 청구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손상된 부분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사용이익이거든. 그럼 사용이익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사용이익이 발생하죠. 그러면 그래서 사용이익이 발생함으로써 병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결론이 생기고요. 자, 비용과 관련돼서 자,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을 훼손했대. 그럼 멸실훼손 책임이네. 그러면 멸실훼손 책임과 관련돼서는 선자현전, 선이면서 동시에 자주점유인과는 현전이익이야. 그럼 볼까요? 을이 선인 자주점유라면 이익이 현전한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멸실훼손 책임은 선이면서 자주점유자에 대해서 무슨 이익이 있다? 바로 현전이익이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4번입니다. 자, 을이 유익비를 지출했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데 그러면 현존하던 하나에서 을의 갑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러면 회복자의 선택, 을의 선택이 아니라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던 결론이 생기고요. 계량 비용이 되죠. 만약 을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해서 개시되었다면 을이 지출한 유익비 상환 청구를 기출하는 을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선이든 악이든 뭐라는 거에 일단 비용 상환권은 청구할 수 있지만 유치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다? 적법행위에 돼야 돼. 그래서 불법행위라는 단어가 나왔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적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갑소의 물건물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 점유자인 을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요거의 대표적인 우리가 뭐의 관계예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니까 요 사례를 머릿속에 딱 기억해두고 요 세 개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가실, 법정가실과 전형가실, 사용이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실수취권은 누구만? 선의자만. 자, 선의자는 어때? 불합의등 반환은 발생하지 않아 섭취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멸실훼손 책임에 대해서는 선자현전, 비용상환 청구권은 선의악이 불구하고 비용상환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선의에 대해서는 뭡니까? 가실수취권과 상계된 것으로 보고요. 필요비, 보존비용, 유인비, 계량비용에서 유치권에 대해서 적법행위해야 되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불법행위라면 유치권은 성사할 수가 없다라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2, 3 기본입니다. 사례 문제 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재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둘 필요 있다라는 거 부탁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3번의 점유권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권리 적법성 추정적 효력이라는 게 또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민법 200조와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민법 200조와 관련돼서 적권리의 적법 규정. 이거는 민법 200조에 대해서 꼭 기억하게 하나 형성해 주는 게 뭡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권리의 적법 규정이다. 그래서 권리의 적법 규정. 이 권리의 적법 규정은 바로 뭐에 대한 적법 규정입니까? 요거는 바로 동산에 대한 적법 규정입니다. 동산에 대해서는 인정이 돼요. 자, 부동산에 대한 것은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민법 200조와 관련돼서는 동산의 추정력을 지칭하는 거지 부동산의 뭐의 추정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서는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권리의 적법 규정은 동산의 추정력을 지칭함으로써 부동산에는 적용이 없다. 그걸 한번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거기 한번 보죠. 200조 권리의 적법의 규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할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주려는 바로 가로 3번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민법 200조가 적용되지 않고 등기의 추정력이 적용되며 그럼 결론적으로 민법 200조는 부동산에 대한 추정력이 아니라 동산에 대한 추정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가로 3번은 꼭 체크해 달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점유자의 가실수취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점유자의 가실수취권은 대표적으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민법 201조 나와 있어요. 점유자와 가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가실을 취득한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의자는 가실수취권이 있다. 그래서 개와 새끼의 관계를 우리가 꼭 기억해놔요. 자,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가실을 반환해야 되며 소비하거나 가실로 인해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그 가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전항의 규정은 폭력, 엄비에 대한 점유도 적용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로 1번의 가실에는 전형가실, 법정가실, 사용이익이 포함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법정가실, 전형가실, 사용이익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가실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실수취권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선의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로 2번에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가실을 취득한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3번의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민법이 있죠. 그러면 민법 202조와 관련돼서는 멸실 훼손 책임에 대해서는 선자, 현전, 선이면서 자주 점유자인 경우에 현전이익이야. 그러면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할 때 악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현전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민법 202조와 관련돼서 자, 그 다음에 4번에 비용상한 청구권에 관해서 203조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비용상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선의, 악의 다 청구할 수 있죠. 점유자의 상한 청구권 1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가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선의자는 가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결론이 생기고요. 자, 이항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유익비네요. 자,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 가액의 전가가 현존하는 한에서 회복자,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 그럼 개의 주인이죠.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 금액이나 전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는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서 상당한 상한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왜? 유익비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금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많다고 그런다, 병이. 그래서 회복자의 청구에서 상당한 상한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민법 201조, 202조, 203조는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를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 줄 거는 자, 5번에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 점유보호 청구권. 자, 점유보호 청구권이 뭐냐? 그러면 5번에 대해서 점유보호 청구권. 자,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을 제가 그렇게 달아놨을 거예요. 점유소권이라고 달아놨어요. 점유소권. 자, 점유보호 청구권은 뭡니까? 이게 이제 다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물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의 절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주어져. 물권적 청구권은 세 종류가 있어. 뭐가 있어요? 바로 목적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크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뭐라고 그러냐?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또 나눠지죠.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크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바로 뭡니까? 바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 자,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과 관련돼서 첫 번째 우리가 뭐가 있냐? 바로 침탈이라는 게 있어. 침탈은 이 침탈을 잘 잡아야 돼요. 침탈에 대해서는 어때요? 침탈에 대해서는 바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해요. 이거는 반환이라는 거예요. 반환 청구권. 자, 반환 청구권. 그러면 자, 침탈. 요게 포인트에 침탈과 반환이라는 포인트를 잡고 그러면 만약에 사기를 쳤다. 요거는 침탈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침탈, 사기, 절도. 그래서 절도는 침탈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침탈이라는 의미를 잘 잡아야 돼. 침탈, 강도 이런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 점유권에 기해서 점유보호 청구권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경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탁 잘라요. 그럼 탁 자르면 뭡니까? 이미 반환했다라는 것은 침탈을 당했다라는 것은 손해가 이미 발생했어요. 그러면 반환 청구권 및입니다. 손해배상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결권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1년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1년은 뭐다? 제척기간으로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출소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소기간이다.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장착.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방해 제거. 방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방해를 제거.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기한 뭐예요?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제거라는 게 있어요. 제거. 방해를 받았을 때 제거. 그러면 이것도 이미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거 및 그다음에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1년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염려라는 게 있어요. 아직 방해받지 않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방해 예방 청구권 또는이야. 손해를 손해담보라는 거예요. 손담이라는 거예요. 손담. 그러면 손해담보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는 왜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미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거고 제거와 관련돼서 이미 방해받았으니까 뭐예요? 손해가 발생했어요. 및 이거는 1년. 여기에 대해서 방해 염려. 이거는 아직까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 또는 손해담보. 이거는 1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 조문을 기억해주고 및 또는 1년마다 1년의 출소기간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도 대표적으로 반환 청구권과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침탈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로 1번 점유의 해수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 동그라미 잖아요. 침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침탈. 자, 동그라미 잖아요. 침탈 아까 이야기했죠. 자, 침탈을 포인트를 잡고 침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침탈 그러면 사기 이거는 침탈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침탈을 당할 때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행사하지 못하며 그러나 선계인 악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의 악에 대해서는 뭐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네.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1항의 경우에서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 1년은 무슨 기간이다? 대표적으로 1년은 제척기간, 출소기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점유자가 침탈당한 경우를 위해서 204조는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점유의 침탈해야 된다. 자, 침탈. 대표적으로 사기에 의해서 점유를 이전한 경우는 점유회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 의미가 되고 점유 침탈자의 고의 또는 가시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거 한번 딱 줄쳐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당사자죠. 당사자. 그러면 점유 침탈. 그러면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는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자야 돼.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불문합니다. 근데 우리 청구권자는 자, 간접 점유자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근데 직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없어. 그래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점유 보조 청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권자 이야기 말씀드렸고 상대방은 점유의 침탈자 및 승계인해야 돼. 이때 승계인에서 악의 승계인은 상대방이 될 수 있지만 침탈의 선의의 승계인은 특별 승계인은 마다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방 A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용도 나와 있고 제척기간에 대해서 동그라미 5번에 정리해 놨어요.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몇 년? 침탈 다음로부터 1년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척기간은 반드시 재판상 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는 거. 그 의미 한번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점유의 보유와 관련돼서 205조 점유의 보유.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를 받은 때예요. 그러면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며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할 때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래서 밋이라는 거 꼭 확인해 두고 출소 기간에 대해서도 꼭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3번에 이제 점유의 보전, 가로 3번에 점유의 보전이 나와요. 그래서 206조와 관련돼서 자, 점유의 보전 1항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받을 염려에 대해서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손담 또는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점유를 침탈할 염려가 있을 때 전조 사망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미 한번 지워놨죠. 벌써 지우는 순간 휘발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리에 점유보호 청구권 그러면 자, 반환 청구권,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어. 그러면 침탈이라는 개념을 잡아야 되고 여기는 뭐예요?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을 점유소권이라 그런다. 의미를 잡아주고 1년이었고 및 또는 그걸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보호 청구권, 대표적으로 뭐 전 시간에 배웠던 자주 점유와 타주, 자타로 가는 거, 타에서 자로 가는 거, 그게 세 가지가 우리 형님, 누님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기본서에서 다시 한번 자기가 생각을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6번의 점유권과 본권의 소화관계 208조. 이거는 조문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 관계. 점유의 기한 소와 본권의 기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점유의 소에 패소하더라도 본권의 소는 제기할 수 있다. 점유권의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그래서 208조 1항과 2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209조와 관련돼서는 기본서 7로 제목이 잡혀 있을 거예요. 자력구제. 자, 1항 점유자는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자는 행위에 대해서 자력으로서 이를 방해할 수 있다. 점유물이 침탈이 되었을 경우 부동산일 때 점유를 침탈 후 즉시입니다.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그러면 자력구제가 관련돼서 1항과 2항, 209조와 관련돼서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양도성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196조 점유권의 양도입니다. 1항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와 효력이 마다 생긴다.
전항의 점유권의 향도에 대해서 188조 2항과 189조, 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바로 동산의 인도와 관련된 거죠. 인도. 동산은 인도. 인도라는 것은 점유의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양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가 되는 겁니다. 인도. 자, 인도의 종류. 그러면 우리 인도에 대해서는 크게 뭐가 있어요? 현실 인도와 관념상 인도가 있어. 관념상 인도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 정권의 양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로 공시하고 동산은 인도, 즉 점유의 이전으로서 공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서는 공시 방법의 차이는 약간 나타나죠.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 그러면 부동산과 동산의 공통점은 뭐는 있다? 공시력은 공통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4번과 관련돼서 준점유 210조네요. 210조와 관련돼서는 뭐라 나와 있어요? 준점유. 자, 우리가 준이라는 거, 요거 준입니다. 준은 이미 여러 번 한번 살펴봤어요. 바로 노라는 의미입니다. 점유하지 않는 거죠. 점유하지 않는 거. 그러면 너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친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같은이라도 우리 민청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마친, 같은. 이거는 가름이다. 가름. 가름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의제다. 의제라는 것은 간주다. 간주. 가름, 의제, 간주. 그래서 이걸 뭐다? 한자로 원치면 적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준이라는 것은 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민청에서 우리 살펴봤던 준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다 이러면 X라고 그랬어요. 법률 행위다 이러면 X라고 그랬죠. 왜? 법률 행위 아닌 것이 법률 행위라고 그랬으니까 X야. 그러면 준법률 행위는 법률적 행위다라는 거예요. 법률적 행위다. 자, 두 번째는 준점유의 대상을 몇 개 한번 살펴봅시다. 준점유의 대상. 자, 점유하지 않는 것. 대표적으로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아니한 채 행사죠. 그러면 저당권이네. 저당권은 준점유의 대상이 되네요. 대표적으로 지역권도 대표적인 준점유의 대상이 되네. 근데 전세권은 직접 점유해야죠. 직접 점유한다. 그럼 직접 점유한다. 그러면 전세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세권은 직접 점유해야 되니까 이거는 준점유의 대상이 아니다. 저당권과 지역권은 준점유의 대상이 된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선의취득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선의취득이라는 것은 취득, 점유했다라는 거고, 준점유는 점유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준점유, 그러면 준점유에서 선의취득은 준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점유하지 않는다, 선의취득은 점유한다, 논리가 그렇게 성립이 되니까 그렇게 문제가 우리가 파생될 수 있어요. 그러면 준점유와 관련돼서는 준점유의 대상 외워야 돼. 저당권과 지역권, 전세권은 결론적으로 직접 점유하니까 준점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선의취득에 준용되지 않는 것, 준점유. 준점유에 준용되지 않는 것, 선의취득.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마친, 같은, 가름, 의제, 간주, 적이라는 거. 의미를 그렇게 하나 행사해 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0조 준점유와 관련돼서 본장의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준점유라고 하며, 준점유에는 점유권의 규정이 준용되며 따라서 권리의 추정, 가실의 취득, 비용상한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의 효과가 인정된다라는 준점유의 의미가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은 16강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학습 목표를 단단히 그러면 점유의 취득과 상실, 점유권의 효력 모두 조문과 관련돼서 연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 요거 관계 사례 조문, 요거 이제 가장 우리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점유보호 청구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 16강에서 점유권에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 점유권의 효력과 관련돼서 본 거니까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 점유보호 청구권,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점유권은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6강에서 우리가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 점유보호 청구권은 반드시 우리가 따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